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이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의 배수문 의원과 함께 이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은 과천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력을 좀 보니까 이 복지 현장에서 10여 년 정도 근무도 하셨고, 또 과천시 장애인 합창단 지휘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네. 이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가 최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먼저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이고요. 네. 예, 먼저 이제 복지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는 양적 발전, 질적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양적 향상은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죠. 예산하고 서비스 시간으로 결정되는데, 예산도 많이 증가됐고, 서비스 시간도 많이 확대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복지 질 향상을 깨할 때가 됐죠. 예, 복지의 질 향상은 예산과 서비스 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전달자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 복지는 휴먼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충분히 지금 꾀할 때가 됐습니다. 예, 질적 향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복지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전달자의 수준이나 또 복지 정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복지 정책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예, 전달자의 수준은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네. 먼저 선행돼야 하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그 신상진 국회의원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돼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자 종사자 처우를 위한 법이요. 이 법의 개정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적 향상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질적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좀 합리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주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뭐 뜻 있는 독재가들이 약자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이제 국가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는 형태였는데요. 그런 개념이었죠.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많이 시설을 짓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일반 뭐 개인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쪽으로 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2, 3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 위탁은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복지 시설과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단순 비교만 해도요. 공공 및 전체 산업 종사자 평균 임금 대비 낮게는 한 61%, 높게는 한 83% 수준입니다. 수당하고 뭐 개인 부대적인 처우를 제하고도 그렇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좀 능력 있고 생각 있고 이러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단 뭐 예. 급여 수준에 따라서 예. 그렇죠. 예, 뭐 많이 움직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명감보다도 네. 현실적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단기간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예, 걸려 뭐 있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또 뭐 자제분 키우고 뭐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자. 나은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떤 뭐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이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또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예, 얘기군요.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제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또 그리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 주는 과정에서 라인을 그런 금액을 좀 적게 선정을 하고 더 많이 운영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복지시설 쪽에선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또 임금 인상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그냥 공무원들이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수준 이상 올라가기는 더 힘들고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또 비정규직도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복지 현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기 문제도 위해서인가요? 또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정규직이라 이게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 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네. 한 70만 원 뭐 단기 이렇게 해서 7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받고 하는 복지종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이직률도 상당히 높겠네요, 그럼. 예, 전체 이직률은 뭐 한 50% 상회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직 희망률을 조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70% 넘게 다른 곳에 기회가 되면 다 이동하겠다라고 이제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상위 직급으로 가면서 급여가 현실폭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네.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면 훨씬 더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상태라 호봉수가 높을수록 복지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많고요. 실제로도 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서비스 전달도 노하우가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달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복지계의 커다란 낭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 이 경기도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급여 가이드라인 조기 실행을 촉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결과로 지난달에 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서 시군에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제 많이 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첫째 이제 급여 가이드라인이라도 네. 경기도 기준을 좀 정해서 내려달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보다 경기도도 한 15% 이상 적게 급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임의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군은 서울 거를 많이 급여들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좀 정해서 하달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네. 올 1월에 하달이 빨리 됐습니다. 다행히도. 네. 이제 그 급여 인상안이 이제 공무원들이 올해 이제 5.1% 인상안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3년 가까이 복지 현장도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8% 인상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하달되게 됐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에 대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복지 현장에서는 또 그나마 늦게라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저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거는 다행스러운데, 근데 말이죠. 기존의 그 평균 수준의 이상의 급여가 지급됐던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시군에서는 좀 그렇게 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역차별되는 거 아닌가요? 예, 본인도 그걸 염려했고요. 그래서 예.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말미에 분명히 그런 거 명시하게 했습니다. 기준 이상 지급되던 쪽에서는 그 폭 이상으로 오를 수 있으면 오르지 그 가이드라인 밑으로 작년 대비 급여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예, 뭐 역차별되는 경우는 오히려 이쪽 복지 현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네. 분명히 명시하도록 했고요. 네. 예,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제정됐을 때 공무원들이 보통 2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네. 그걸 이해 못하고 현장에서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 현장, 특히 시군에서 복지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그래야 되겠네요.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복지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그중에 종사자들 급여를 일단 좀 처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밖에 어떤 점들을 또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복지 기관과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복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도 복지는 없는 사람에 대한 뭐 시혜적인 것들, 구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복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유럽의 복지 제도의 근간도 모든 국민의 행복이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소외받는 계층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네. 모든 국민이 복지를 권리로서 인식을 하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보편적 복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의 과천시 제2선거구역구인 배수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